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조금 전까지 해서 명대 전체의 시대적인 배경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명대 전체적인 어떤 문학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개괄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역시 이제 문학은 복고주의 그리고 그 여파가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명대 같은 경우에 시산문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딱 한 그룹을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 반대하는 그룹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정에 해당하는 전후 칠자 그리고 반에 해당하는 공안파 경륜파 특히 이제 공황파 경륜파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역시 전후 칠자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전후 칠자는요 복고주의죠. 결국 이제 이 명대 그 시산문의 어, 상황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후 칠자는 뭔가 하면은 칠자는 7명이거든요. 근데 어, 총 14명입니다. 이 앞선 세대에 있었던 7명의 문학가들 그리고 그보다 약간 뒷세대인 또 다른 7명들 합쳐서 전칠자, 후칠자 그것을 같이 부를 때 전후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문학 성향은 역시 복고주의, 옛날 것을 회복을 하겠다. 그리고 혹은 의고주의라고 합니다. 이 의자가 흉내내다, 닮다, 닮을 의자거든요. 유사하다, 의사,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을 흉내내서 작품을 쓰는. 그러니까 복고주의만 해도 약간은 어 이게 뭐 약간 그 뭐 어느 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느낌의 성격은 아닌데 의고주의 하면 약간 그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좀 가미가 되어 있는 이런 용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전후 칠자의 대표적인 모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생각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구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문필진한 시필성당이라고 해서 산문은 당연히 진나라하고 한나라대의 산문처럼 해야 되고 시는 당연히 성당 시기의 시체를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 산문에서 시는 성당을 표방해야 되고 산문은 진한 시기를 표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전후 칠자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의 어떤 작품이 보면은 전후 칠자도 그렇지만 그 앞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각체적인 시문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 명의 공덕을颂扬하고 그다음에 시대의 태평을 노래하는 이 대각체를 분석하자면 여러분 이 대각이라는 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누대하고 좀 이게 화려한 어떤 그 건물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에서 향유되는 그런 스타일의 시문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대각체라고 하면은 송나라 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서곤체하고 사실상 거의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대각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각체 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 조선 초기에서 초중기에 이르러 가지고 훈고학파 그 신진 그 그 신진 학자들한테 반대되는 개념, 훈고 학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이제 대각파 사인들, 대각파 사인들, 대각파 문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초야에 묻혀서 지내다가 좀 이제 삼사를 위주로 등용된 새로운 어떤 계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훈구학파에 대응되는 그런 살인으로 그 살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학을 또 살림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립해서 설정을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시기조차도 약간은 비슷하거든요. 조선 초기하고 이때가 이제 명나라 초기니까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중엽, 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각체 신문이 주로 발달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이 문학의 대가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 같은 경우에도 송대를 흉내내는 정도에 그치고, 상곡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작가가 거의 있기는 있지만은 거의 배출이 안 되고, 그야말로 흉내내는 것에 그치게 되는 문학의 약간은 좀 뭐 공백 상태에 가까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장회 소설과 전기는 성행했음도 물론이고 뛰어난 작품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학이 이 명대 초기에는 약간 이렇게 조금은 재미가 없는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되다 보니까 이후에 아무래도 지식인들이 변화를 갈구하게 되겠죠. 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궁중의 오락을 보자면요. 우선 귀족 문인들이 희곡 창작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연극이 궁중의 오락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도 보면은 신선수를 뭐 향유하는 것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극이 재밌으려면은 대중의 어떤 그 환영을 받는 소재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위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류층의 어떤 그 신선 노름 이런 것들에 지금 치우쳐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재는 물론이고 문장 자체도 굉장히 귀족화되어서 뭔가 좀 약간 형식적으로 흘러서 문학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이면에는 이와 같은 명령이 조금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현실주의적으로 이거는 지금 약간 기족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거잖아요. 이거 말고 살아있는 생동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유행하는 것을 정부에서 명령으로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어떤 작가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이런 좀 전에 이 앞에 스크립트에서 얘기했던 복고주의에 반발하는 작가가 이지하고 탕현조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지하고 탕현조가 계속 이제 개성을 중시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들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특히 이제 공안 지역의 원갱도 등 원시 삼형제가 이제 성령의 발로를 중시하는 공안파의 어떤 재창을 하게 되는데, 이 공안파의 문학 주장은 뭔가 이제 개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이 개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심이 조금 부족하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이제 강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너무 이제 귀족화되고 그리고 이제 복고화된 방향으로만 흐르니까 거기에 반발하면서 나타난 작가들이 있다고요 했죠. 그게 이제 복고주의에 반발한 초기의 어떤 그 일군의 작가인 이지, 탕현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안파인 원갱도 등. 그리고 이 공안파 말고 이제 공안파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공안파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었던 경능파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이제 어떤 복고주의에 반대되는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극 쪽에서 또 이제 얘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초기에는 역시 궁중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중기 이후로 갈수록 연극이 다양화되고 역시 이제 개성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잡극과 정기 두 개의 어떤 장르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우선 잡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원대 때는 성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명나라가 다시 한족 위주로 재편이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국적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것도 약간 이제 자기들의 그 전통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희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희 아시죠? 희문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게 이제 예, 송대의 그 어떤 그 전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연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성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이를 보자면은 단막극도 생기고 좀 길게도 만들고 한마디로 격식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성원이라는 서희의 작품을 보면은 뭐 1척, 2척, 5척 이렇게 길이가 조금 이제 다양한 어떤
네 개의 희극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작품인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바로 드러나듯이 어떤 격식 자체가 옛날 그 작극 같았으면 딱 뭐 5절 뭐 이렇게만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유로운 어떤 길이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이게 이제 명대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연극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공률파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어떤 개성적인 어떤 그 탐구를 하는 것, 개성적인 어떤 표현을 추구하고 그 인물의 형상을 굉장히 개성화시켜서 표현을 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의 연극들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기가 성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탕현조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전기 작가인데 예를 들어 그의 대표작인 환홍기가 이게 예, 그야말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전기 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시대 때 장애 소설도 유행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민간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명대에 대해서는 길진 않지만은 짧게 한 세 페이지 정도에 걸쳐 가지고 얘기를 하고 명대 문학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는데요. 우선 소설은 이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중국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기서가 완벽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이제 장편 으로 된 이제 장애 소설인 거죠. 서유기, 수호전, 삼국지, 삼국지연의 그리고 이제 금병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세 개는 좀 성격이 비슷하고 금병매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영웅 중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금병매는 그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뭔가 태폐주의적인 어떤 그 문화를 반영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수호전의 어떤 한 인물의 숨어 있는 에피소드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근원을 탐구하자면은 굳이 탐구하자면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서로 간의 그 연결되는 지점도 특히 이제 수호전하고 금병매 사이에서는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 단편 소설도 크게 유행을 합니다. 장편 소설은 이 사대기서, 백화 단편 소설은 우리가 삼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편 소설 이게 뭉치거든요. 단편집입니다. 이게 전부 언자로 끝납니다. 풍목룡이라는 사람이 묶었는데 유세명언, 경세통언, 성세항언이라고 해서 전부 언자로 끝나서 우리가 삼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문학을 살펴보면요. 민가집이 편찬되어서 이 제법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거 편찬한 풍목룡이 산가하고 괴지야 이런 그 민가집을 편찬을 한 게 유행을 제법 했던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남방하고 북방이 창을 하는 게 조금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남방의 강창이 탄사이고요. 북방의 강창은 고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짧게나마 어떻게 다른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국 작가 중에 유명한 진탁 설론도 얘기를 하면서 명대를 마칠 예정입니다. 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